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입문 3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상식에 대한 기초, 그리고 오렌지 3을 설치하고 기초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엑셀 파일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오렌지로 불러오는지, 또 새롭게 파일을 수정해서 저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3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인데요.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읽어온 데이터를 전체를 그렇게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엑셀 파일에서, 스프레드시트 파일에서 일부분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조금 변형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변형한다고 해서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그리고 특정 칼럼을 선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 조작, 이렇게 범죄죠. 그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데이터 처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처리는 뭔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이미 이렇게 컨펌이 되어 있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기능들은 특정 열이나 행을 추출하는 기능, 혹은 새로운 열을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피벗 테이블, 그리고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면 엑셀을 사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앞서 만드신 요 스튜던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렌지를 열어주시고요. 이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읽습니다. URL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파일에서 읽게 됩니다. 자, 파일에서 읽어드리고, 지금 선택이 됐죠? 이 상태로 닫으면 파일이 올바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올바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을 왼쪽에서 이번에는 위젯을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왼쪽에서 가져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은 아니죠. 드래그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열이나 행을 선택하는 것을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운데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행을 먼저 선택을 해보죠. 여기서 자, select 행이니까 rows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기서 바로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연결을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남성 등등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이 지금 3명이고 남성이 2명이에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데이터만 먼저 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행을 선택을 할 때 성별로 해서요. 성별이 is 여성이면 여성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새롭게 하나 만듭니다.
자, 위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은 어때요? 처음에 파일을 읽어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은 select rows 위젯 사용해서 특정 데이터만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데이터 테이블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총 5명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만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남학생들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select rows라고 했고, 여기서 성별로 남성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확인해 보시면 남학생들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점수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select rows로 해서 기말고사 점수가요. n이니까 뉴머릭이죠. 기말고사 점수가 greater than 하면은 뭐보다 큰, 그렇죠? 기말고사 점수가 30점 이상인 학생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을 다시 보시면 기말고사 점수가 30보다 큰 학생, 지금 1명 빠졌죠? 전체 다 들어갔는데 1명만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열만 이렇게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자, 열 말고 행도 선택할 수가 있겠죠? select columns.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 빼보겠습니다. 다 빼고 뭘 넣어볼까요? 나이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해 보시면 나이만 들어가 있죠. 이름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왜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select columns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metas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이만 선택이 된 것이 아니고 이름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름을 빼시면 진짜로 나이만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는 우리가 이름을 넣을 수도 있지만 학번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나이만 가지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든지 학번을 가지고 같이 보여주면서 이 학번의 학생이 나이가 이렇다 라고 해서 이제 기본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유니크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메타로 그렇죠? 이렇게 요거가 김소망 학생의 학번은 뭐고 이 학생의 나이는 이렇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이름만 돼 있었는데 지금 키를 2개를 넣었기 때문에 2개가 선택이 되어서 2개가 색깔이 다 같이 바뀌었습니다. 메타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앞쪽에서 이제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롤이 쭉 있는데 이제 피처가 있고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타겟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를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메타를 이름하고 학번을 메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어플라이를 하면요,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학번과 이름이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실습을 진행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실 실습이 열 생성입니다. Feature Constructor 하는 건데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요. Feature Constructor를 넣어보겠습니다. Feature Constructor.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뭔가 특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New에서 우리가 새로운 특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eric. 자, Numeric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Numeric이라고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Numeric은 뭐냐 하면 숫자다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총점이라고 하면요. 총점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말고사 더하기 중간고사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원래 기말고사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총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 합친 점수가 총점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드는 방식을 좀 바꿔도 되겠죠. 총점이라고 해놓고 요것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출석 횟수가 있죠. 출석 횟수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봅시다. 네. 기말고사 더하기 중간고사 더하기 출석 횟수 나누기 10 이렇게 해서 출석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더 많아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이 이렇게 나왔죠.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총점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1이 총점이 아까 추가가 되긴 했었는데 추가가 35 더하기 50 해가지고 85가 돼야 되는데 출석 횟수 나누기 10이 다시 더해졌기 때문에 1.5가 더해져가지고 86.5점이 총점으로 기록이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특징을 하나 추가가 됐어요. 특징을 추가를 할 때 이렇게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총점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학점을 A, B, C, D 이런 걸 넣어볼 수도 있잖아요. A, B, C, D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처 컨스트럭터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피처 컨스트럭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이번엔 학점이니까 A, B, C, D, F 5개 중에 하나네요. 그냥 플러스, A 플러스 이런 건 없다고 편의상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컬 가고 변수 이름은 우리가 학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학점은 어떻게 되죠? 자, 총점에 따라서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약간의 코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약간의 그런 코드를 써서 이런 경우는 A, 이런 경우는 B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A, B, C, D, F죠. 우리가 카테고리 컬러 만들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컬러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A, B, C, D, F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학점이 있는데 이 학점은 A예요. 어떤 경우에요? if 총점이 뭐보다 크면요?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피처 컨스트럭터를 지나서 데이터 테이블로 이제 가보시면 뒤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총점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자, 그렇지 않은 경우 90보다 큰 경우만 지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B. A 아니면 B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데이터 테이블 2를 보시면 학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제 if else가 지금 잘 갖춰져 있으니까 학점이 들어갑니다. 다 B로 되어 있어요. 90보다 크면은 A, 그렇지 않으면 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조금 더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A, B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else B, 그렇지 않은 B인데 무조건 B는 아니고 if 총점이 80보다 크면 B. 자, 그것도 아니면 C.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학점을 보시면 A는 지금 없고요. 90점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 B, 70점 이상이 C. 그 외에는 다 C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추가해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80점 이상이면 B, 그렇지 않으면 C 되는데 if 다시 붙이면 돼요. 붙이면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이거도 저도 아닌데 그래도 70점 이상이면 C, 그것도 아니면 D. 그 다음에 더 갈 수 있겠죠? if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D였고, 그렇지 않으면 F.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드가 지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샌드 일단 해놓고요. 키워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F 50, 지금 60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F로 나왔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좀 키워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F 총점이 90보다 90 이상이면 이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데 B가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B, 그도 아닌데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C, 그것도 아닌데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D, 그것도 아니라면 F를 줘라.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한 줄로 안 쓰고 아래 위로 해놓으니까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죠. 이 형식으로 이렇게 if else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점이 지금 만들어졌죠? 지금 학점 만들어진 거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원래 파일에서 보시면,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원래 바로 뽑아내면 어때요? 전체 데이터가 다 있었어요. 근데 피처 컨스트럭터를 지나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뽑아보니까 총점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총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 특징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학점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학점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래 데이터에서요. 자, 피벗 테이블은 일종의 요약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피벗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 무엇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판이 있을 때 핀을 딱 꼽아놓고 빙글빙글 돌리면 그게 가운데 있는 게 피벗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rows. 자, 행은 학번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columns. columns는 성별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values, 학과. 이렇게 되는데, values를 none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번에 따라서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좀 뭐 이상하죠? 학과로 해볼게요. 학과별 남자, 여자의 그런,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건축공학과에서는 남성이 1명, 여성이 1명, 토탈 2명. 경영학과에서는 여성만 1명이라서 토탈 1명.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이렇게 2명. 1명, 1명에서 2명. 토탈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표가 결정이 됐죠.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체 원래 데이터에서 서머리를 할 것인가, 정보를 뽑아낼 것인가 하는 거는 왼쪽에 있습니다. 카운트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숫자를 셌잖아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긴 하는데, 새롭게 뭐 define을 해가지고, count defined 또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sum 하면은 더하는 거, 뭐 평균, 기타 등등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럼 이 나온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끌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 건축공학과에서 11, 경영학과에서 01, 컴퓨터공학과에서 10, 11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새롭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테이블을 써가지고 뭔가 하고 싶으면 이 뒤에 다시 끌어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다음에 이제 결측치를 제거하는 부분인데요. 결측치는 지금 여기는 사실 결측치가 없어요. 빠진 부분이 결측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석 횟수가 이게 뭐 하나가 빠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저장을 했습니다. 파일 가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출석 횟수가 있었는데 지워졌죠. 그럼 이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 다시 가져와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값이 없던 곳에 지금 물음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결측치입니다. 값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나온 거예요. 물음표가.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요걸 쓰지 않겠다라고 지워주든지. 뭐, 이 결측치의 경우에는 값을 이제 넣어야,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출석 횟수를 넣는다.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냥 무조건 전체 출석한 걸로 최대 점수로, 출석 횟수의 최대 점수로 맞춰준다. 혹은 최소 점수로 맞춰준다. 혹은 평균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써서 이렇게 나왔고 결측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임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퓨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임퓨트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 이번에는 remove instances with unknown values. 그래서 모르는 인스턴스들은, 모르는 행들은 다 삭제를 하겠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된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마지막에 출석 횟수가 0이 되어 있던 그 학생의 경우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3의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정 열, 행을 추출하는 것, 열 생성하는 것, 피벗 테이블 만드는 것, 결측치 처리하는 것까지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이제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데이터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고급 실습, 붓꽃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